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곧장 만나뵐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기대 요소가 들립니다. 각국에서 부양책 이야기 나오고요. 미국, 중국 갈등 좀 완화될 거다 기대감이 등장하는데요. 어찌 판단하십니까? 어저께 미국이 반등한 이유는 그 중국하고 독일이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혹시 요 근래 뉴스를 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국채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자금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금액이요. 거의 다 손해가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이 독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채를 투자해서 이 정도 손실이 나면 심각한 거죠. 그럼 미국도 역시 국채의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중국과 독일이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독일도 과거 차트로 보면 지금 굉장히 고점이에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국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숨겨진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결국 글로벌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진국들에서 이 국채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경기 부양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에게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장 차트와 독일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일목균형표를 하는데 이 일목균형표에서 보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일정 공간에 들어오면 그 공간에서는 그 방향성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미국 차트도 항상 월봉이나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주봉은 잘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월봉은 완성형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봉의 방향성이 향후 월봉도 일봉도 변화를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주봉, 다우 주봉, 그 다음에 독일의 주봉 이 두 개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미국 차트의 다우를 보시면 저는 사실 나스닥하고 S&P 잘 안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총체적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다우가 나스닥 S&P 종목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다우에서 결정이 나는데 앞에서 제가 주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주가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항상 현재 시점에서 과거 26개 위치에 이제 표시하는 게 후행 스팬, 요 녹색 선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 때 주가는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격을 벌려요. 이격을 벌면서 이제 캔들과 만나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내려오면 반등을 줘도 결국은 내려가더라. 반등을 줘도 내려가더라는 거죠. 여기서도 후행 스팬이 타고 올라가지만 결국은 다시 또 내려오더라는 거죠. 지금 또 어떤 자리에 들어왔냐면 약간 올라가려는 수지를 어떤 후행 스팬의 모습이 보이겠지만 또 캔들과 마주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마주한 시점이 여기서 한번 있었다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지만 결국 내려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물량 받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럼 다시 다 파랗게 내려간 거거든요. 타고 갔지만 또 내려갔어요. 그럼 2번째 내려가면 3번째, 4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은 향후 2, 3주 후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냐. 그 무슨 말이냐면 반등을 줘도 반등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독일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독일 차트는 더 안 좋아요. 뭐냐면 주가가 아까는 미국은 더 고점에서의 후행 스팬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 올라갔다 다시 왔는데 여기서 이제 터닝을 할 거냐 회귀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특히 음은
아까 미국은 양운 쪽이었고 지금 우문인데 우문에서 하단선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후행 스팬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급반등이 시장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횡보 내지 조정 구간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근데 급반등을 낼 만한 재료가 있나요?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의 차트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어저께 산업은행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어저께 이걸 나왔습니다. 적정금리 0.9%. 지금 1.5죠. 그럼 0.6 정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추가 인하 가능성을 공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은행에서.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이 추가 금리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더라는 거죠. 먼저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100% 확신을 가지면서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0.6% 정도의 추가 금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더 빠르게 내려와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산업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금리 언급은 거의 안 했던 과거 기억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명분을 쌓아주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KDR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어요. 그러나 산은이나 이런 데서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는요. 지난번에 반등이 가능한 자리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문제는 펀더멘털이 안 따라가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아까 말씀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 치고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술적으로 제가 지난번 1870을 찍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재 이격상으로는 1870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후행 스팬상으로 추세 연장선에 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깼다가 올라왔거든요. 깼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올라오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거의 확실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근데 뭐냐면 펀더멘탈이 해결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일본에서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풀어준 걸 보면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매를 공격적이지 못하겠지만 지난번 저점이 안 깨진 선에서 매매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성 70% 이상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김동섭 이사님의 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다시 키웠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처럼 만에 오늘장 소액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점 14거래일 만에 일단 수급은 유입이 되네요. 하지만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 장 마감까지 어찌 진행될지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담아서 시장 공감된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각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